유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교과서 한자어 14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토론은 칠토, 논할 논으로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말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논의하는 것입니다. 칠토를 보겠습니다. 칠토는 말씀원과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마디촌은 사람의 손목에 점을 찍은 모양으로 손끝에서 맥박이 뛰는 곳까지의 길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디나 촌수를 뜻하는 글자인데 여기서 마디는 손목까지의 길이로 이전에는 길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길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었기 때문에 법도나 규칙의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토는 말씀원과 법도라는 의미의 마디촌이 결합되어서 말을 법도 있게 하여 이를 처리하거나 잘못된 적을 바로잡기 위해 친다는 의미로 치다, 때리다, 다스리다 등의 의미입니다. 논할 논을 보겠습니다. 논할 논은 말씀원과 등굴윤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등굴윤은 모을 집과 책책이 합쳐진 것으로 죽간으로 된 책을 둥글게 말아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논할 논은 말로 책에 대해서 논하다는 의미로 논하다, 서술하다, 말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칠토, 논할 논으로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말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논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축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함축적은 머금을 함, 모을 축, 관역적으로 풍부한 내용이나 깊은 뜻이 들어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머금을 함을 보겠습니다. 머금을 함은 이제 금과 입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이제 금은 새를 잡기 위한 덫을 그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덮개집의 한쪽에 다리를 고이고 끈을 연결하여 새가 덫에 들어가면 줄을 당겨서 새를 잡는 방식인데 줄을 당겨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이제 금의 입구가 더해진 머금을 함은 새 덫의 끈을 잡아당겼는데 덫 안에 새가 잡힌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머금다, 싸다, 품다 등의 뜻입니다. 모을 축을 보겠습니다. 모을 축은 저축할 축이라고도 하는데 풀초와 짐승축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짐승축은 각골문을 보면 실타래처럼 꼬인 식도와 그 아래에 밥통을 그린 것으로 먹은 음식물이 밥통 속에 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는 음식을 되새김질도 하고 위에 저장하기도 하며 소의 밥통은 여행시 물통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장하다의 의미였는데 가축의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풀초를 더한 모을축이 만들어졌습니다. 모으다, 쌓다, 저장하다 등의 뜻입니다. 관역적을 보겠습니다. 관역적은 흰백과 국이작의 합자입니다. 흰백은 희다라는 뜻 외에 분명하다, 명확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이작은 손잡이가 달린 국자 모양의 도구를 그린 것인데 국자나 잔, 바가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바가지로 쓰이는 표주박을 뜻하는데 그래서 관역적은 줄기에 달려있는 표주박은 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이는 좋은 표적이 된다는 데서 관역, 목표, 분명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축적은 머금을 함, 모을 축, 관역적으로 풍부한 내용이나 깊은 뜻이 들어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형태소를 보겠습니다. 형태소는 모양형, 모양태, 본디 소로 일정한 뜻이나 기능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을 뜻합니다. 모양형을 보겠습니다. 모양형은 우물정이 변한 모습인 평평할 견과 터럭삼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평평할 견은 붓글씨를 쓸 때 일정한 크기로 쓸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틀을 말하며 터럭삼은 붓으로 아름답게 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형은 일정한 격자의 틀을 놓고 붓으로 글자나 어떤 사물을 그린다는 것으로 꼴이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모양태를 보겠습니다. 모양태는 능할 능과 마음심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능할 능은 원래 곰을 그린 글자입니다. 곰은 입이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머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서 이 부분이 머리를 그린 것이고 커다란 몸은 6달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발과 뒷발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곰은 미련한 것이 아니고 힘도 세고 나무도 잘 타고 헤엄도 잘 치고 영리하기까지 해서 능하다, 할 수 있다, 재능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이라는 글자를 다시 만들어야 했는데
곰의 털에서 고운빛이 광택이 난다고 해서 능알능에 불화를 더한 곰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능알능에 마음심이 더해진 모양태는 능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은 그 자신감이 모습이나 태도에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로 모습, 모양, 태도 등의 뜻입니다. 본디소를 보겠습니다. 본디소는 힐소라고도 하는데 본디소는 드리울수와 힐사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드리울수는 소전을 보면 이러한 모양입니다. 땅 위에 잎이나 가지가 아래로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드리우다라는 뜻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현수막은 탈현, 드리울수로 광고문 등을 적어 길게 매단 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디소는 드리울수와 힐사가 합쳐져서 물에 빨아 널어 드리운 실이 깨끗하고 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희다는 뜻이 생겼고 염색을 하지 않아 수수하다, 염색할 바탕 등으로 파생되어서 수수하다, 바탕, 본디 등의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녀귀신이 입은 소복은 흰 옷이라는 뜻이고 소박하다는 수수하다라는 의미며 수학에서 나오는 소수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바탕이 되는 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모양형, 모양태, 본디소로 일정한 뜻이나 기능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을 뜻합니다. 경험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경험은 지날 경, 시험험으로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지날 경을 보겠습니다. 지날 경은 실사와 물줄기 경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물줄기 경은 배틀에 날줄을 걸어놓은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배틀 사이로 날실이 지나가는 모습에서 지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글자에 내천자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물줄기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나다라는 의미의 글자로 물줄기경에 실사를 더한 지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나다라는 의미와 배틀의 실을 가지런히 고르는 과정에서 다스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이 촘촘히 쌓여 옷감이 되듯이 죽간이 모여 글이 되는 것에 비유해서 글, 경서, 법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시험험을 보겠습니다. 시험험은 말마와 다첨이라는 글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말마는 말의 모습이고요. 말의 모습을 세워서 그렸습니다. 다첨은 그림과 같이 집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라는 뜻이 되었고 여럿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험은 말마와 다첨이 합쳐져서 말에 대한 평가가 모두 같다라는 의미이고 좋은 말인지 시험하다라는 의미에서 시험하다, 검사하다라는 의미가 생겼고 검사하려면 경험을 해야 하므로 경험하다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지날 경, 시험험으로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4급교과산자의 14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토론은 칠토, 논할 논으로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말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논의하는 것입니다. 함축적은 먹음을 함, 모을 축, 관역적으로 풍부한 내용이나 깊은 뜻이 들어있음을 뜻하는 말이며 형태소는 모양형, 모양태, 본디소로 일정한 뜻이나 기능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을 뜻합니다. 경험은 지날 경, 시험험으로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4급 교과산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